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금 조수진 11억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에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수진 씨는 의원직 박탈 당해야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검찰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30초면 된다, 법정에서 직접 시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검찰이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했다는 소식이 드러난 겁니다. 네티즌들 반응 또한 표창장 가지고 어떻게 1년이나 끄냐, 윤석열 장모 그리고 나경원이나 좀 수사해라, 윤석열 장모 통장 위조는 몇 초만에 되는지도 법정에서 검찰이 직접 시연해라, 이런 얘기도 있죠. 정말 압도적인 추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심지어 양지열 변호사는 황당하다 못해 헛웃음이 나온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종이 표창장을 스캔해서 총장 직인 부분을 파일로 만들었다는 게 위조의 쟁점 아닙니까? 그 파일을 한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거고, 그걸 위해서 한글, PDF, 워드 프로그램 등을 썼다는 게 공소장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법정에서 시연한 건 이미 완성된 워드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그 표창장이 직인 부분을 복사한 다음에 한글로 만들어진 문서 하단에 그냥 붙인 겁니다. 그거는 30초가 아니라 10초도 안 걸린다는 뼈를 때리기도 했고요. 오죽하면 지금 네티즌들은 이런 비유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면 10초 안에 끓이는 법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다 끓인 라면 그 냄비에 가져와가지고 그냥 그릇에 부어버리는, 그럼 10초 안에 라면 끓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와도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풍자가 지금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검찰이 그렇게 1년간 이 표창장 가지고 시간 질질 끌었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 지금 한다는 소리가 저런 완성본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겁니다. 아니, 국민들이 진짜 웃음나 봅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공소시효 4시간 전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밀어붙인 거죠, 한마디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윤석열 검찰청장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에 부정적이었지만 윤석열이 밀어붙인 건데요. 핵심은 선거 기간 동안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인턴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 이걸 발언한 걸 두고 허위사실 유포했다면서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최강욱 대표를 기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지난 1월에도 인턴 허위 작성 혐의로 최강욱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이성윤 지검장하고 윤석열이 이렇게 갈등을 빚기도 했었고, 무려 3차례나 이성윤 지검장한테 최강욱 대표를 기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이미 드러났었죠. 아니, 한마디로 재판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무죄라고 그걸 주장한 걸 가지고 이걸 선거 기간에 했으니까 그건 허위사실이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했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티즌들 반응 또한 표창장, 인턴 증명서가 대한민국 대검과 윤석열은 세상에서 제일 악독하고 반인륜적 범죄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지금 가짜뉴스 생산자 조선일보를 기소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이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진짜 가관입니다. 이야, 역시 최강욱 대표입니다. 어이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며 오히려 윤석열 검찰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매번 같은 수법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젠 식상하고 딱 할 뿐이란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기어이 사고를 쳤다는 걸 강하게 저렇게 뼈를 때리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본인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고 목적지가 머지않은 것 같다라는 아주 강력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역시 최강욱 대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지금 최강욱 대표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걸 두고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기소한 거 정말 쪼잔하기 짝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아무튼 걱정할 사안은 아니고 인턴 증명서 사건도 애초에 허무맹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이번 선거법 기소도 뜬구름 같은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나저나 검찰이 오히려 지금 저런 헛발을 참으로써 최강욱 대표를 대선 후보로 키워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식으로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부인 김건희 관련해서 또 최강욱 대표 그리고
황희석 최고위원 직접 고발을 하기도 했었죠. 올해 4월에요. 지금 한동훈 씨도 상황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주 기가 찬 근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KBS 오보 사과했다는 양승동의 한동훈 씨는 그게 무슨 사과냐?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반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한동훈은 지금 거짓말 한 사람이 누군지 숨기면서 무슨 사과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KBS 기자가 누군가한테 속아서 그런 보도를 한 거라면 그 사람을 숨겨주는 게 어떻게 취재원 보호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있죠. 심지어 한동훈 씨는 지금 계속 국감에 나가겠다고 또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죠. 중요한 건 지금 이동재와 한동훈 사이에 지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이거 관련해서 이미 많은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훈은 KBS 보도를 반박하면서 고소한다고 하자 KBS는 하루 만에 사과를 했고, 한동훈은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동훈이 고소한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도 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한테 하는 걸 봤을 때 너무나 비교가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굉장히 씁쓸합니다. 특히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 생기부 유출 수사 지금 1년간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죠. 국감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 또한 이건 뭐 봐주려고 작정한 거지, 요즘 세상에 생기부 유출 잡으려고 하면 못 잡을 게 어딨냐, 실제로 주광덕 씨를 파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광덕이 어떻게 공개했는지 왜 주광덕을 가만히 냅두고 있는 겁니까? 같은 검찰 출신이라 봐주는 겁니까? 이동재, 한동훈 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참 대단하죠. 이거 보세요. 기자들의 태도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한동훈한텐 바로 넙죽 사과하고 막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어제 영상에서 올렸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생활 침해하던 그 기자 관련해서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고발을 한다는 그런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아니, 집 앞에 와가지고 뻗치게 하면서 출근 방해를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기자를 어떻게 가만히 냅두냐는 겁니다.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저렇게 집 바깥 공간에서 이뤄지는 취재 행위를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요. 공인의 출근 모습 찍는 건 자연스러운 취재 행위라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반론도 있다고 저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미애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얘기까지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야, 참 진짜 민주진영 인사들 만만한 거죠. 그냥 오죽하면 네티즌들 또한 언론 죽었다, 수준 미달 기자들이 너무 많다, 기자야 너는 추미애 장관 사진 찍어 올려도 되고 추미애 장관은 네 사진 찍으면 명예훼손이냐? 맞는 말이죠. 기자는 무슨 특권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기자는 법 위에 있습니까? 뭐 장관 위에,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뭐 검찰도 그러더니 언론도 그런 겁니까? 납득이 안 가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윤석열 검찰 그리고 한동훈 완전히 헛발 찼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그런 황당한 걸로 기소를 한 것 자체가 오히려 본인들의 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요. 이 검찰 조직은 그만큼 빠르게 개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출범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아무튼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유익한 내용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